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골비네커의 3분 딥러닝 텐서플로 맛의 챕터 5 텐서보드와 모델 재사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만드는 데 이용한 강의 서적과 기타 참고 사이트는 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의 주된 컨텐츠는 학습 모델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부분과 텐서보드를 사용하는 부분을 텐서플로우 1 버전, 그리고 텐서플로우 2 버전에서 각각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함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모델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텐서플로우 1에서는 saver.sav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모델을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2에서는 모델.pit과 같은 함수를 이용을 할 때에는 체크포인트 옵션을 이전에 정의해둔 다음에 그 정의한 옵션을 이 모델.pit 함수 안에 입력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이 체크포인트로 모델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2에서 모델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optimizer.apply-gradient 와 같이 그레디언트를 직접 정의를 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 유용한데, 마찬가지로 체크포인트를 정의한 다음에 체크포인트 매니저를 정의해서 앞선 텐서플로우 1처럼 이 매니저.sav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학습 모델을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챕터 5 save.tf1 텐서플로우 1 버전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텐서플로우 1.15 1버전을 까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콜앱에서는 텐서플로우 2점대 버전을 2점대 중에서도 최신 버전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1버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텐서플로우를 언인스톨을 하고 새롭게 원하는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미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실습 코드랑 동일한 모델이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조금 귀찮아서 이 직접적으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이제 숫자로 입력을 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모델을 구성을 할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 실습에서 이용할 모델은 지난 챕터 4에서 했던 실습과 동일한 모델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플레이스홀더와 베리어블들을 정의를 해서 이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이 모델의 코스트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해서 이 옵티마이저가 미니마이즈 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라 라는 이 트레인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관련 모델이 이제 정의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의한 모델을 실제로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텐서플로우 1에서는 모델 학습하기 위해서 세션을 열고 그 세션 내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모델을 저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션 내에서 세이버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세이버 함수는 tf.global variables, 이 모든 베리어블, 모든 변수를 저장한다 라는 함수이고, 다음으로는 그 저장된 체크포인트가 어느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델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고, 그 다음 코드는 만약에 그 모델 폴더 안에 이전에 체크포인트가 있다면 걔를 불러와서 그 중간부터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모델 학습하자라는 의미로 이 베리어블을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모델 폴더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는 학습이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학습에서는 이 첫 번째 코드처럼 불러와서 이 리스토어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게 아닌 이제 이니셜라이즈에서 처음부터 학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변수들을 정의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최적화, 즉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학습을 2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고 각 스텝마다 세션을 실행을 해서 그 트레인 오퍼레이터를 작동시켜서 코스트 펑션이 이제 최소화, 미니마이즈 되도록 이 학습이 진행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각 스텝별로 이제 코스트 펑션을 프린트하는 걸로 학습을 마무리하고 학습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 학습 결과, 학습을 통해서 계산된 변수들, 학습된 변수들을 이 모델에 이제 저장을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saver.save 함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각 스텝별로 코스트가 나오게 되고 이 모델이 여기에 저장되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들어가 보면 이 체크 포인트에 이제 우리가 정의한 이름대로 체크 포인트가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체크 포인트 4로 이 학습 진행된 사항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파일을 보시면 이제 새롭게 이 저장 파일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습이 처음부터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이 2번째 스텝 이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트가 그 이전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해보자면 스텝 4의 코스트는 0.9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니셜라이즈, 처음부터 학습이 진행이 됐을 때는 0.9보다 높은 코스트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이 스텝 4에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코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부분이 모델 폴더에 똑같이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세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는 방법과 그거를 불러와서 이미 저장된 모델에 이제 새롭게 이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고 현재 6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정확도가 1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텐서플로우 1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재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텐서플로우 2에서의 모델 저장 그리고 재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 드라이브를 마운트하고 이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행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이 텐서플로우 2는 텐서플로우 1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가장 유명한 데이터인 이 케라스의 엠리스트 숫자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 keras.dataset에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와라. 그리고 1000개씩 가지고 오고 28 곱하기 28 사이즈로 리쉐입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로드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을 정의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텐서플로우 1과도 많이 다른 부분인데 아까 텐서플로우 1에서는 플레이스홀더와 베리어블들을 각각 정의해줘야 되는 반면에 텐서플로우 2에서는 이 모델을 정의할 때 이 인풋 쉐이프를 입력해주는 것으로 저 베리어블과 플레이스홀더들을 대체를 할 수 있고 이 모델을 만들 때 케라스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케라스 안에 있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모델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본 코드에서는 시퀀셜 모델에서 이제 하나씩 레이어를 쌓아가는 모습으로 이 모델을 구성을 하였고 본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 댄스 모델과 드랍아웃 모델 그리고 댄스 모델이 이제 각각 쌓여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렐루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했고 두 번째 레이어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레이어로 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입력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784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28 by 28의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입력값이 28 곱하기 28이라는 이 픽셀 값들을 입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2는 얘가 이제 이 히든 레이어 숫자로 매핑이 된다라는 이 댄스 레이어의 아웃풋이고, 이 댄스 레이어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두 번째 댄스 레이어에서는 아웃풋을 10으로 소프트맹스, 즉 함수 확률 값으로 이제 나오게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10개의 숫자,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 중 각각 이 그림이 이 숫자의 확률이 몇 %일까라는 설명으로 이 모델이 클래시파이어로 정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하는 부분도 이 텐서플로우 1과 다른데, 텐서플로우 1에서는 모델을 정의한 다음에 그 모델의 코스트랑 옵티마이저랑 트레인 옵티마이저를 각각 정의를 했다면, 이 텐서플로우 2에서는 컴파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여기에 옵티마이저랑 로스 그리고 매트릭스를 이제 각각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모델을 리턴하는 이 create 모델 함수를 만들었고, 그 만든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모델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서머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델을 정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모델을 실행한 다음에 이 모델의 서머리를 보게 되면 이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델을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 중간중간의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지를 정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체크포인트 패스가 어디인지 그 폴더명을 정해주고 그 디렉토리를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 컬백 함수, 모델 체크포인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느 파일에다가 어떤 것을 저장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체크포인트를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모델을 피팅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데이터, 입력 데이터랑 이 정답 데이터를 넣어서 에포크를 10번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따로 넣어주고, 이제 콜백은 이제 아까 정의한 체크포인트 콜백을 넣어줘서 이 모델, 앞서 정의한 모델을 피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팅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정의한 10번의 학습이 끝난 후에는 이 아까 정의했던 폴더에 이 체크 포인트가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이 체크 포인트 폴더에 몇 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이 체크 포인트를 불러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을 재정의, 이제 공 모델, 학습이 전혀 돼 있지 않은 모델을 새롭게 정의를 해서 그 모델의 로스랑 이제 accurac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13%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는 아까 정의했던 함수를 10번 학습시켰을 때의 정확도랑 이제 매우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심지어 이터레이션을 한 번 돌렸을 때도 이제 0.64의 액큐러시가 나왔는데 정말 공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낮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저장했던 이 체크 포인트를 불러와서 이 다시 한번 동일한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불러올 때는 모델.load weight 체크 포인트 패스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모델이 이미 공모델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델로 정의된 모델에 기존의 웨이트를 덮어 씌운 다음에 동일하게 이 로스랑 액큐러스를 보게 되면 87%의 액큐러스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정확도를 얻는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학습 중간에 이 모델을 저장을 하고 재사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텐서플로우 1과 2 버전으로 각각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텐서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텐서보드는 학습하는 중간의 손실값이나 정확도 또는 결과물로 나온 이미지, 사운드 파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툴인데 시각화 외에도 다양한 간단한 통계 분석과 자동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실제로 모델을 학습을 시켜봤을 때 그냥 에큐러스만 이렇게 찍찍찍 나오고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텐서보드는 그러한 경과를 정확하게 시각화를 해서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지 않구나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텐서플로우의 하나의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 텐서플로우 이제 공식 계정에 들어가시면 텐서보드에 이제 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오늘은 콜앱에서 텐서플로우 1과 텐서플로우 2의 텐서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1에서의 텐서보드는 표시하길 원하는 텐서를 수집한 다음에 저장할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고 학습 시점 중에서 정의한 텐서들을 저장을 한 후에 텐서보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져 있고 이 옆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 텐서보드에서 표시해주기 위한 텐서들을 수집을 한다. 이때 어디에 저장할지를 정하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write.add summary 부분을 통해서 위에서 정의한 부분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텐서보드를 실행을 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콜앱에서도 이제 텐서보드를 이제 바로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텐서플로우 2에서 텐서보드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저장 위치를 정의한 다음에 텐서보드 콜백을 정의를 해서 이 model.fit 함수를 이용을 할 때 그 안에 변수의 하나로 이 텐서보드 콜백을 이제 넣게 되면 동일한 코드로 이제 텐서보드를 콜앱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예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1을 이용을 할 때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기존의 2점대 버전을 지워주고 1점대 버전을 이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와 모델 구성은 이전 코드와 동일해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PPT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summary.scala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수집하고 싶은지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본 코드에서는 코스트 함수의 이제 변화, 코스트 함수가 얼마 낮아지는지를 보고 싶어서 여기서 정의한 이 코스트 함수를 이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함에 있어서 이 세션을 열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앞과 동일하게 세이버를 정의해서 이 모델을 중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앞서 정의했듯이 텐서보드에서 표시해주기 위한 텐서들을 위에서 정의를 했고 그거를 실제로 학습 과정 중에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이 데이터들을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한 코드 부분만 이제 새로운 원하시는 모델에 추가를 하시면 동일하게 텐서보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스텝이 지나가면서 코스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숫자만 쭉 나열된 형태로는 얼마나 학습이 진행됐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매직 펑션을 이용을 해서 텐서보드를 이 콜앱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과 같이 옵티마이저가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학습 이터레이션이 지나갈수록 이 코스트가 쭉 내려갔다가 이 40번 때쯤에 학습에 이르러서는 거의 평행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약에 학습을 할 때는 이 40번까지만 유의미한 코드이고 그 이후의 학습은 조금 무의미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텐서플로우 2점대 버전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이랑 동일하게 28 곱하기 28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학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이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이 모델.fit 함수에 세이버는 이용하지 않고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콜백을 이 변수 중에 하나로 넣어주게 되면 이 텐서보드 상에서 이제 이 학습에서 이용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텐서플로우 1과 비교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총 5번의 에포크를 정의를 했는데 이 에포크별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고 어큐러시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텐서보드를 마찬가지로 동일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 콜앱 안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별로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로스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에큐러시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 탭들을 이용을 해서 텐서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 텐서보드 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이 학습이 얼마나 잘 진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됐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이 주피터 혹은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텐서보드를 보기 위해서는 뭐 로컬호스트 6006번을 이제 이 원하시는 웹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봐야 됐었는데 콜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코드로 이 콜앱 안에서 텐서보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텐서보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학습 모델 저장과 재학습 그리고 텐서보드를 실행해 본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